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이혼녀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전 남편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우시죠? 저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내연녀로 인하여 제 가정이 깨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고 이혼했죠. 그러나 손해만 본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이다를 날려서 제대로 참교육 해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남들 다 그렇듯 남편과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을 낳아서 길렀죠.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이해할 겁니다.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챙겨줘야 할 것도 많고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라 일도 관두고 전업주부로 눌러앉았어요. 그 덕에 남편과 삐걱거림도 잦았습니다. 또 술이야? 어제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으면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오지. 아,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셔? 부장님이 한잔 하자는데 어떻게 그럼? 그래도 애들이 아빠 오면 잔다고 버티다 잠들었단 말이야. 평일에는 일 때문에 힘들다 쳐도 주말에는 애들이랑 좀 놀아줘. 저렇게 당신 기다리는데. 내가 노냐? 너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고 노냐고. 아니, 사회생활 해본 애가 왜 이래 정말? 무슨 말이 그래? 애들 위해서 조금 놀아달라는데 남의 애도 아니고 당신 자식이야. 1시간이라도 신경 써서 애들이랑 추억 좀 만들어. 아이 몰라.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평일 내내 일에 시달리다가 주말에 겨우 쉬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당신이 알아서 놀아줘.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말 참 서운하게 하네. 내가 집에서 마냥 노는 사람이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막말로 당신 집안일 한번 해봤어? 당신은 퇴근하면 쉬기라도 하지. 나는 퇴근이라는 게 없어. 온종일 집안일 하랴 애들한테 시달리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는 것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해. 당신 자꾸 집안일 한다고 나 무시하는데 그럴 거면 내가 돈 벌게. 당신이 가정주부하고 애들 봐. 그럼 되겠네.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래? 피곤한 사람 붙잡고. 아이 됐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와.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던 사람이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딴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뭐가 늘 그렇게 불만이고 피곤한지 모르겠더군요. 거기다 툭하면 집에서 논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통에 남편과 저는 잦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애들까지 귀찮아하더군요. 보통 그나마 어릴 때는 애들이랑 자주 놀아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귀찮아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독박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담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학교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별 말씀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보자고 하신 건지 혹시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럴 리가요. 세연이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학급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주는데요.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 세연이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네? 혹시 세연이 피아노 학원 다닌 적 없나요? 가정에서 따로 피아노 교육을 받았더라든지 뭐 그런 거요. 피아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안 그래도 아이가 원하면 학원에 보낼까 생각 중이었고요. 그럼 전문적으로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얼마 전에 세연이가 피아노에 관심 보이더니 간단한 동요를 연주하더라고요.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관찰했다가 손가락 자리를 빠르게 외운 것 같아요. 거기다 음계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더라고요. 이걸 절대 음각이라고 하죠? 피아노 이외에도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부터 실력 쌓으면 나중에 큰 음악가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세연이가 피아노 연주한 걸 찍은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죠. 담임 선생님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몇 개 틀어주셨습니다.
영상 속에는 정말 세연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두 손으로 말이죠. 피아노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실력인가 놀랍더군요. 선생님, 이 영상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어머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만 보기 정말 아까울 정도로 세연이의 피아노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학원에서 배웠구나 싶겠지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아이가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라도 딸아이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딸아이의 음악적 감각을 알게 되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주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세연이 피아노 왜 이렇게 잘 쳐? 그렇지. 네가 봐도 대단하지.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처음 쳐보는 게 맞다고? 어떻게 어려운 손가락자리를 보고 외울 수 있지? 음계도 귀신같이 맞히네? 내 말이 나도 영상 보고 놀라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니까? 야, 너 이거 당장 학원 보내서 얼른 피아노 가르쳐라. 이 정도 재능이면 대단한 피아니스트 탄생하겠어. 완전 천재인데? 뭐, 천재? 천재란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기쁨이 말도 안 되게 솟구쳤습니다. 자식 키우는 엄마라면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이가 천재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내 아이가 천재 피아니스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다짜고짜 세연이를 붙잡고 피아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연아, 너 엄마한테 피아노 연주한 거 말 안 했어? 엄마 오늘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세연이가 피아노 연주한 영상 보여주시더라? 우리 딸 되게 잘 치던데? 엄마 깜짝 놀랐어. 그냥 선생님 따라서 쳐본 건데. 그래? 친구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 어떻게 그 어려운 걸 보고 외울 수 있어? 어? 내 친구들 나처럼 피아노 못 쳐. 그냥 소리를 외웠어. 뭐? 소리? 세상에, 진짜 천재인가? 저기, 그럼 세연아, 너 혹시 피아노 학원 다녀볼래? 다니고 싶으면 엄마가 보내줄게. 응, 좋아. 피아노 치는 거 재밌어. 그래. 그럼 엄마가 괜찮은 학원 한번 알아볼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장 근처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천재적 능력이 있는 아이가 일반 피아노 학원에 다녀도 될까 싶었어요. 돈이 더 들더라도 1:1 과외를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영상을 보여주며 과외를 시키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때? 잘 치지? 그러게, 잘 치네. 그래서 개인 레슨 시키자고? 그래야지. 이렇게 재능이 넘쳐나는데 일반 피아노 학원 보내기 아깝잖아. 전문적으로 배워서 대회 준비도 하고 막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벌써 대회 준비야. 김칫국 마시기는. 이게 무슨 김칫국이야. 이 영상 보고도 그런 말을 해? 우리 세연이 피아노 천재 맞다니까? 내가 아까 어떻게 손가락자리 외웠냐고 했더니 소리를 외웠대. 이게 천재 아니면 뭐야? 알겠어. 그럼 당신 알아보고 개인 레슨인지 뭔지 시키든가. 일반 학원보다 비용이 더 비싼 거 알지? 나 내일 당장 알아볼 거야. 말리지 마. 개인 레슨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알아보는 거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는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추천하더군요. 아, 맞다. 내 친구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친구? 어, 내 친구 중에 피아노 가르치는 애 있거든. 일반 학원은 안 된다니까? 학원 아니야. 개인적으로 레슨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걱정할 것 없어. 걔 실력자니까. 점검 과정까지 밟았고 나름 잘 나간다고 들었어. 그래? 그럼 친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려나? 비용도 할인해주고 말이야? 아이, 뭘 또 깎으려고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레슨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내가 벌지 네가 버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래, 네가 번다 벌어. 말을 해듣고. 에휴, 그럼 당신이 알아보고 말해줘.
남편은 친구에게 알아본다고 했고, 저는 혹시 몰라서 저 나름대로 레슨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 친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아이 영상을 보고 관심 보이면서 직접 가르쳐 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면서요. 나중에 상 휩쓰는 건 문제도 없을 것 같다고 비용까지 괜찮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수락했고, 그때부터 딸은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정의 파탄을 몰고 올지 모르고 말이죠. 여보세요? 난데 오늘 내가 세연이 픽업하러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어? 웬일이야? 뭐가?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양반이 웬일로 세연이를 데리러 간대? 내 딸이니까 잘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가는 거지. 더 수상하네. 귀찮다고 애들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아, 언제는 관심 좀 가지라며. 해도 난리냐? 아무튼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끊어. 딸아이가 음악 천재니까 남편도 신이 났는지 어느 순간부터 세연이를 부단히 챙겼어요. 저는 그 모습이 적응 안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저 대신 남편이 퇴근길에 딸아이를 자주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세연이가 말도 않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글쎄, 잘 봤던 과외를 왜 안 받겠다는 거야? 싫어. 하기 싫다고. 왜 싫은데? 싫은 이유를 말해줘야 엄마가 알지. 이유 없어. 그냥 하기 싫다니까. 너 왜 그래? 피아노 배우는 거 재미있다고 좋아했었잖아. 갑자기 싫다는 게 말이 돼? 분명 피아노 배우는 걸 참 좋아하던 딸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레슨 받으러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는 그냥 싫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듯 했어요. 그 이유를 끝까지 말 안 하고 고집만 부리는 딸.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딸은 가기 싫다고 하고 저는 가야 한다고 하고 둘이서 끝없는 실랑이가 이어졌죠. 혼내가며 억지로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딸아이의 고집을 꺾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딸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설득하던 중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면 선생님한테 아빠 빼앗기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세연이가 레슨 받으러 가는데 왜 선생님한테 아빠를 빼앗겨? 엄마는 바보야. 하나도 모르고. 뭘 모른다는 건데? 자세히 좀 말해봐. 과외 선생님이랑 아빠랑 둘이 좋아한단 말이야. 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과외 선생님이랑 아빠가 서로 좋아한다니. 그런 게 아니라 친구 사이니까 친해서 그렇지. 세연이 오해했구나. 오해 아니야. 친구끼리 뽀뽀를 왜 해? 어? 나한테 피아노 치려고 해놓고 둘이 방에 들어가 있는단 말이야. 저번에는 몰래 안고 뽀뽀하는 거 내가 다 봤어. 내 친구들은 남자애들이랑 안거나 뽀뽀 안 해. 나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친구야? 서로 좋아하는 거지? 그게 정말이야? 정말 선생님이랑 아빠가 안고 뽀뽀하는 거 봤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러다 정말 선생님한테 아빠 빼앗기면 어떡해? 그럼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는 거잖아. 난 싫어.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사는 거 싫다고. 내 친구가 그랬어. 걔네 아빠도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산대. 그러니까 엄마, 나 피아노 수업 그만 받으면 안 돼? 정말 가기 싫단 말이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문제로 아이가 레슨을 거부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 뭐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먼저였어요. 세연아, 네가 뭘 잘못 본 걸 거야.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랑 세연이 두고 선생님을 왜 좋아하겠어.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니까 세연이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맡겨. 당분간 피아노는 쉬도록 하자. 이렇게 말해도
딸아이는 여전히 걱정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매듭을 지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딸의 말을 듣고 뭔가 잘못 본 거겠지, 오해가 있었겠지 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다가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정말이면 어쩌나 두렵더군요. 그래서 밤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름 옷을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간단한 선물을 사서 그 여자가 따로 레슨하는 오피스텔로 갔죠. 지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죠? 오늘 세연이 레슨하는 날 아닌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세연이 일로 겸사겸사 들렀어요. 할 말도 있고요. 네, 말씀하세요. 세연이 당분간 레슨 못 할 것 같아요. 왜요? 한창 대회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좀 쉬고 싶어 해요. 당분간 푹 쉬게 도와주려고요. 네? 쉬고 싶어서 쉬게 해준다고요? 아니, 다른 아이들은 대회 준비한다고 밤새워가며 연습하는 판국에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천재성을 띈다고 해도 연습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천재라고 대회를 우습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럴 리가 있나요? 나도 지우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세연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억지로 보내기 어렵더라고요. 이번 주까지만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하라고 할게요. 하, 알겠어요, 그럼. 근데 요즘 우리 그이랑 친하게 지내나 봐요? 네? 그게 무슨... 아니, 세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선생님이 친해 보인다고. 그야 당연하죠. 친구인데. 그렇죠? 친구라서 친하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얼마나 친하게 보였으면 아이가 특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특별하게요? 마치 서로 좋아하는 사이 같다고. 어머, 세연이가 그래요? 세연이가 어린 건 맞네요.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아무리 요즘 애들이 빠르다고 해도 아직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아이가 오해할지 모르니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보기 좋다지만 아이로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대체 친구끼리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알겠어요. 다음에 세연이 오면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터놓고 세연이가 뽀뽀하고 앉는 걸 봤다고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잘 돌려서 말해야 할까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본 것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 싶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중간중간 오피스텔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세연이가 봤다는 안방이 보였습니다. 지우 씨 바쁠 텐데 이만 일어나야겠네. 참, 가기 전에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줄래요? 잠시만요. 지우 씨는 컵에 물을 따라 제게 건넸고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일부러 컵을 놓쳤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옷이 다 젖었네. 미안해요, 지우 씨. 내가 실수로 컵을 놓쳤어요. 조심 좀 하시지. 휴지 좀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지우 씨는 부랴부랴 휴지를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게 건네받은 휴지를 옷을 닦는 척하면서 슬쩍 말을 건넸죠. 이걸 어떡하나. 집에 가기 전에 어디를 둘러야 하는데 옷이 다 젖어서 큰일 났네. 지우 씨, 미안한데 나 드라이기로 옷 좀 잠깐 말려도 될까요? 네? 옷이요? 네, 잠시만요. 옷이 다 젖어서 도저히 입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할게요. 저번에 보니까 저기 안방에 드라이기 있는 것 같던데. 아이들 레슨 늦어질 때 겸사겸사 자는 곳이죠? 안방에 화장실도 딸린 것 같던데 거기서 옷 좀 벗고 좀 말릴게요. 제 부탁에 지우 씨는 난처한 듯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방을 내어줬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옷을 벗고 있어야 하니 문을 닫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라이기를 켠 다음
본격적으로 안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안방에서 봤다고 했으니 이곳에서 남편의 흔적이 나올까 싶어서 이것저것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흔한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속은 타들어갔죠. 저기,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제가 나오지 않자 문 밖에서 지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데 이만하고 나가야 하나 싶던 그 찰나 침대 밑 구석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저는 몸을 숙이고 침대 밑 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반짝거리는 걸 주워서 살펴봤죠. 뭐야? 이게 왜? 제 손에 들린 반짝거리는 물체는 다름 아닌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는 결코 일반적인 반지가 아니었죠. 바로 남편과 제 결혼 반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그 반지를 주머니에 챙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많이 젖어서 그런가 잘 안 마르네요. 대충 하고 가야겠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벌렁거리는 심장 탓에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지만 애써 웃어 보이며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반지를 확인해봤지만 확실히 남편과 제 결혼 반지가 맞았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의 손가락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반지 어디 갔어? 반지? 아이, 내 정신 좀 봐. 아침에 급하게 나간다고 안 끼고 갔나? 방에 있나 보다. 방에 없는데? 내가 아까 방 청소했을 때 없었어. 그럼 회사에 두고 왔나 보지. 아닌데? 당신 반지 여기 있어. 저는 주먹진 손을 펼쳐서 반지를 보여줬어요. 이거 당신 반지 맞지? 이게 왜 세연이 레스라는 곳에 있어? 어? 오늘 상담할 게 있어서 지우 씨 오피스텔에 갔거든. 그러다 옷이 젖어서 안방에 들어가 말리는데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 아, 맞네. 기억났다. 저번에 손 씻으려고 잠깐 빼놨었는데 모르고 두고 왔나 보네. 그럼 이게 화장실에 있어야지 왜 지우 씨 침대 밑에 떨어져 있어? 말이 안 맞잖아. 당신은 손 씻으려고 반지 빼면 침대 밑에 내려놓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올려놓은 게 굴러떨어져서 그쪽으로 갔나 보지. 뭐야 지금? 너 설마 나 의심하냐? 이상하잖아. 당신이 언제 손 씻는다고 반지를 뺐어? 물건 잘 놓고 다녀서 반지 잃어버릴까봐 웬만하면 잘 빼지도 않잖아. 아이,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왜? 그렇게 할 짓 없냐? 일하고 퇴근한 남편 바가지 긁고 싶어? 세연이가 봤대. 당신이랑 지우 씨가 안고 뽀뽀하는 거. 뭐? 그게 무슨... 사실이야? 세연이가 한 말? 맞아? 나 진짜 어이없어 죽겠네. 허구한 날 집에서 아줌마들이나 보는 막장 드라마 보더니 날 의심하냐? 내가 걔랑 왜 안고 뽀뽀를 해?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그럼 세연이가 본 건 뭔데? 아이, 잘못 본 거겠지. 애가 하는 말을 믿어? 세연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헛걸 받겠어? 당신 혹시 바람 피우니? 지우 씨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그런 거라면 사실대로 말해줘. 솔직히 세연이 말 듣고 당신처럼 뭔 잘못 본 거로 생각했어. 그런데 침대 밑에서 이 반지를 발견한 순간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확실하게 해명해. 안 그러면 나 계속 찜찜할 것 같아. 참, 할 짓도 더럽게 없다. 안 그래도 이래서 피곤한 사람 쓸데없는 일로 짐 빠지게 좀 하지 마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야, 그것도 능력되고 여유 있는 놈들이나 하는 거야.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정말 지우 씨랑 이상한 관계 아니지? 야, 걔는 단지 내 친구일 뿐이지 어떻게 걔랑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냐? 진짜 너도 가지가지 한다.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비켜.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씻는다며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참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웃기지 말라고 펄쩍 뛰고도 남을 사람인데 묘하게 상황을 회피하는 느낌이랄까요? 여자의 촉이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오기가 생겼어요. 네가 내 오해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풀어보리라 결심했죠. 다음 날 주말, 남편은 처리해야 할 회사 일이 있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서둘러 애들을 옆집 친구에게 맡기고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아 한 산부인과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혼자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니, 저 인간이 산부인과를 왜 가? 저는 미행하던 차 안에서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며 산부인과에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엔 누군가 있더군요. 다름 아닌 지우 씨였습니다. 둘은 다정한 연인처럼 팔짱을 끼며 산부인과에서 나왔고 남편의 차를 타고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다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오피스텔에서 기다렸죠. 늦은 밤 남편이 오피스텔을 나오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서 지우 씨네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러는 지우 씨는 이 시간까지 내 남편이랑 뭐 했어요? 뭐라고요? 다 봤어요. 남편 방금 나가는 거. 대체 여기서 남편이랑 뭘 한 거예요? 이 늦은 시간까지? 제 물음에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팔짱을 끼고 도도하게 말하더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나가는 거 봤다면서요? 왜 몰래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요? 당신은 사실대로 말해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해줘요. 내 남편이랑 뭐 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줄 것 같아서라. 정말 듣고 싶어요? 뭐가 재미있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여 웃더니 비장하게 물었습니다. 말해요. 어느 정도 예상하니까. 그래요? 그럼 이것도 예상하려나? 오늘 찍은 초음파 사진이에요. 그녀는 제게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임신 5주 차래요. 콩알 만한 게 되게 작죠? 우리 아기가. 뭐요? 우리 아기? 그래서 둘이 산부인과 간 거였어요? 뭐야? 언제부터 따라다닌 거예요? 스토커처럼? 민성이 말이 많네. 집에서 할 짓 없는 여편네라더니 우리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던 거야, 뭐야? 참으로 간땡이가 부은 년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아이를 가진 주제에 뻔뻔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뺨을 한 대 갈겼어요. 너 뭐야? 뭔데 이렇게 뻔뻔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임신한 게 자랑이니?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이게 미쳤나? 감히 임산부한테 손을 대? 너 고소당하고 싶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뭐? 고소? 가정 있는 남자의 가진 주제 임산부 대접받길 바라니? 대체 둘이 언제부터야? 우리 딸 가르치고부터니? 어쩐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니년이랑 바람 피운다고 애 핑계로 여길 드나들었구나.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지? 가정 있는 남자인 거 뻔히 알면서 그러고 싶어? 피아노 가르치는 곳이면 피아노만 가르쳐야지. 어디서 꼬리를 쳐? 뭐? 꼬리를 쳐? 내가 무슨 해픈년인 줄 아나? 야, 너 말 똑바로 해. 내가 꼬리 치는지 네가 봤어? 네가 오직 못 났으면 민성이가 날 좋아하니? 그러게,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지. 민성이가 후회된대. 너랑 결혼한 거 물릴 수만 있다면 당장 물리고 싶다더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너 같은 거 상종도 안 할 거라고 했어. 민성의 마음이 이해된다. 나도 너 같은 스타일 딱 질색이거든. 경우도 없이 늦은 시간에 쳐들어와서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라고? 너 보통 년이 아니구나. 내가 똑바로 하라고 했지? 네 새끼 아빠 없이 키우게 해줘? 이렇게 다 알게 된 마당에 내가 민성이한테 헤어지라고 하면 알겠다고 할걸? 민성이가 뭐 좋다고 계속 너 같은 거랑 살겠어? 처구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한테 오지.
안 그래? 너 이 미친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네 새끼 아빠 없이 기르기 싫으면. 그래도 난 예의는 지켰어. 잠은 집에서 재웠잖아? 어차피 자식만 보고 사는 거 남편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 알맹이까지 붙들지 말고. 알겠니? 참 비참했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낸 불륜년한테 이딴 소리나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상처가 얼마나 클지 겁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아이들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마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쳤죠.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된 이상 남편 놈과 한 입을 덮고 사는 건 무리였어요. 아이들의 상처를 감수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년 오피스텔로 들어갈 때 몰래 녹음했거든요. 그년과 나는 모든 말이 잘 녹음됐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고 녹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진행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까지 준비하기로 했는데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증거도 충분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친절하는 증거까지 더하면 200% 이길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거 아시죠? 상간녀 소송은 이겨도 끽해야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뭐라고요? 3천만 원이요? 고작 그게 다예요? 아니, 한 가정을 판단낸 사람한테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니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네요. 상간녀 소송 해봤자 3천만 원만 물고 끝이라니. 생각할수록 분했어요. 한 가정을 파탄낸 년에게 3천만 원만 받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년의 신상을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저라도 그년 앞길을 제대로 조져볼까 하고요. 그런데 그년에 관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와, 좋은 데 사네. 니년 얼굴 좀 구경하러 왔어? 내 말 한마디에 뻔뻔한 니년 얼굴이 어떻게 구겨질까 궁금해서. 저는 그년 약점을 쥐고 오피스텔이 아닌 생활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저를 보더니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하더니 집안에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 서둘러 현관문 밖으로 나와 문을 닫더군요. 여길 어떻게 알았냐고 묻잖아. 너 미행했어. 뭐? 설마 무릎 꿇고 빌기라도 바라는 거니? 그런 거라면 당장 꺼져. 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안 그래도 돼.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잖아. 잘못한 건 네 년인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니? 남의 가정 파탄 냈으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상간녀 소송? 고작 너한테 3천만 원 받고 끝내기 싫어. 난 네가 나보다 더 지옥 같은 세상에 살길 바라거든. 무슨 개소리야? 하늘이 내 편인가 봐. 정성 들여 네 뒤를 캐보니까 나오더라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개소리 그만하고 당장 안 꺼져? 왜? 무섭니? 벌써부터 네 표정이 볼만하네. 내가 더 재미있는 거 알려줄까? 뭐? 너 결혼했더라? 참 가증스럽게도 그간 미혼녀 흉내내고 살았더라고. 네 동창도 남편도 모르지? 네가 결혼한 거. 알아보니까 유치원생 아들도 하나 있던데. 그렇게 아가씨 행세하면서 이중생활하면 재밌니? 돈 많은 남자 물어서 결혼했으면 만족하고 살아야지. 왜 가정 있는 놈이랑 바람을 피워?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신분 세탁했잖아. 행여 들킬까봐 친구들한테 결혼한 거 속이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공들여서 몰래 결혼했으면 처신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내 남편한테 말하기라도 하게?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네가 고통스러울 수만 있다면 그냥 민성이랑 나랑 정리하면 되잖아. 내가 그만 만나자고 할게. 애도 당장 지울 거고.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이혼할 필요 없고 나도 내 가정 지킬 수 있고. 세상에. 배려는 사양할게. 너 정말 애 없이 아빠라도 키우게?
그게 애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응,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남의 가정 산산조각 내놓고 네 가정은 멀쩡하길 바랬니? 이제부터 잘 봐.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저는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미리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쪽 아내를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했고요. 마침 집 앞이니 나오시겠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의 남편 번호를 알고 있었죠. 돌발적인 제 행동에 그녀는 똥줄이라도 탄 듯 놀라서 황급히 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찍힌 번호를 확인하더니 하얗게 얼굴에 핏기가 더 사라졌습니다. 진짜 전화한 거야? 그럼 가짜로 이럴까? 기다려. 이제 곧 네 남편 나올 테니까. 당당한 제 태도에 잔뜩 겁을 먹은 불륜녀는 황급히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어요. 가자.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해. 제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무릎이든 뭐든 꿇어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자고. 싫어. 네가 무릎 꿇는 것보다 네 가정이 파탄나는 걸 보고 싶거든. 너 진짜. 저는 손쉽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그쪽 아내가 어떤 년인지 들으셔야죠. 그녀는 제 행동을 막아보려 발버둥쳤고 저는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의 남편이 나왔어요. 누구시죠? 말했잖아요. 당신 아내를 상간녀로 고소한 사람이라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 아내를 고소하다니요. 그것도 상간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 싶어요? 그런 년한테도 명예가 있나? 이봐요. 말 조심 안 해요? 자기야 그만해. 정신 나간 여잔가 봐. 내가 가르치는 애 학부모인데 의부증이 심하대. 학부모 상담차 몇 번 이야기한 거 가지고 날 불륜녀 취급하는 거 있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더 상대할 가치도 없어. 우리 지우 씨 용쓰네? 이 상황에서 날 의부증 환자로 다 만들고 어디 계속 의부증 환자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저는 가방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곧장 그녀의 남편에게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 아내의 본 모습이요. 평화로운 그쪽 가정에 돌을 던져서 미안하지만 당신도 알 건 알아야죠. 당신 아내가 어떤 년인지, 무슨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의미심장한 제 말에 남편이란 사람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열어 그간 모은 증거 자료를 살펴보았죠. 그녀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까지도 틀어줬습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된 남편이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손에 들린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그녀는 바로 무릎 꿇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실수야.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날 우리 둘 다 술 많이 먹고 실수했어. 친구니까 평소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야.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자기가 알면 실망할까 봐 겁이 났어. 날 버릴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야. 걔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지 하룻밤 실수한 게 다야. 정말이야. 뭐 할 것도 없이 진작 정리했어.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다 잘못했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요? 내 가정을 망가뜨린 년의 결말은 이래야죠. 이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말이죠.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 더러운 손 치워! 자기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널 죽여버릴지도 몰라. 남편이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은 멍한 눈으로 터덜터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니?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앞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벌이니까 평생 지옥 속에서 살길 바라. 미친년. 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평생 저주할 거야. 뭘 잘했다고 끝까지 발악하는 년.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뒤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새끼를 내쫓고 이혼의 박차를 가했죠. 결과는 뻔했죠. 증거 탄탄해서 돈 한 푼 없이 쫓아냈습니다. 아이들도 지켰고요. 남편 새끼는 애들에게 불쌍한 척하며 빌붙으려 했지만 애들조차 그런 놈을 개무시했습니다. 나중에 그녀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그년의 과거까지 알게 돼서 바로 이혼하고 쫓아냈다고 했어요. 물론 애들도 영영 못 보게 했다면서요. 이로써 제 복수는 마침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람 피운 것들의 최후가 아닐까 싶어요.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그 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매일매일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